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이 정력과 산책 제10강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정력 제10강의 내용이 일부 사적입니다. 그래서 일부 선생의 공로와 업적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써놓은 것이 바로 일부 사적입니다. 그리고 대력서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로서 대력서가 이제 끝나는 거죠. 주역의 서문인 대력서가 끝납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일부 사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일부 사실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공자를 비롯한 더 확대 해석을 한다면, 자, 하무옹을 도학의 근거로 삼고, 자, 하무옹을 도학의 근거로 삼아가지고 공자에 이르기까지, 자, 공부를 갖다가 개성하고 성인들의 공부를 개성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성인지학을 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학문을 개성을 했기 때문에 공자께서 밝혀놓으신 유형지리, 그 유형지리는 물론이고 천지의 일은 물론이고 천지 바깥에 있는 형체가 없는 일까지 도통을 하게 된 그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일부 사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내력에 대해서도, 혈통의 내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서, 자, 왕손의 후손이었고 도학의 연원과 혈통의 내력으로 보고, 자, 성인의 학문을 갖다가 개성한 내력으로 다 따져봤을 때 천하제일은 기밀부다. 그래서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자화자찬의 얘기나 이런 뜻이 아니라 하무옹을 근거로 한 도학의 연은, 그걸로 가지고 자 공자의 시빅을까지 개성을 했기 때문에 무형외까지, 형체가 없는 바깥까지 도통할 수 있었음을 얘기하고, 형체가 없는 바깥까지 도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두고 살펴봤을 때 천하 제1호는 기밀부다. 그래서 그러한 일부 선생이 정력의 상편인 15일원과 하편인 11일원을 통해 가지고, 자, 또 그 내용이 금화교육을 통해서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선우천 변화를 통해서 금화정력의 세계가 이루어짐을 밝혔다. 일태극의 원리에서 신무극의 원리를 밝혔다.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 도학의 연원과 혈통의 내력으로, 자, 천하제일이 기밀부고, 천하제일의 기밀부가, 자, 금화교역과 선우천 변화와 금화정력의 세상에 어떤 변화를 예고하고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력이다. 그런데 대역서는 서론이기 때문에 그 변화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예고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일부 사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했습니다. 기억을 되살리시고, 일부 사적이라 일부 선생의 공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로와 업적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구절을 보시면 3000년 적덕지가입니다. 3000년 적덕지가에, 자, 통천지 제일복록 운자는 신고야 시오. 이 구절을 1차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설에서 다시 또 반복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0년 적덕지가라. 그래서 쌓을 적다의 덕덕자입니다. 갈지자의 직가자죠. 그래서 3000년 동안 덕을 쌓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3000년 동안 덕을 쌓은 그런 집이 일부 사적의 천머리입니다.
그래서 일부 선생의 공로와 업적의 첫 번째가 3000년 적덕지가라는 뜻입니다. 자, 주역 공계 문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선지가, 쌓을 적자 선할 선자입니다. 잘할 선자입니다. 그래서 선을 갖다가 쌓는 집은, 그 말이죠. 선을 갖다가 쌓는 집은 반드시 필자죠. 필유 여경이라. 그래서 경사경자입니다. 이 뜻에서도 이제 전에 소통의 문학에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지도를 잘 실천한 걸 보고 말하는 겁니다. 성인 지도의 실천을 보고 말하는 것이지, 적선, 선을 쌓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자, 지나가는 거리는 있으면 돈을 주고 가고, 그것을 통상 적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선하십시오,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적선인 걸로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적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지도를 잘 실천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성인 지도를 잘 실천하는 집이라는 뜻이고, 성인 지도를 잘 실천하는 데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물론 그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근본적인 뜻은 성인 지도를 잘 실천하는 집은 필유여경이라 경사경자죠. 이 경사라고 하는 것은, 자, 선을 쌓고 성인 지도를 잘 실천하는 집은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건 물질적인 혜택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혜택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쁠 희자나 이 경사경자는 성인 지도를 자각하는 기쁨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자각하는 기쁨. 성인 지도를 자각하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기쁠 희자고 경사경자지, 로또를 되게 해준다든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기쁠 희자요 경사경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의 인문학 주역 시간에서 상당수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각을 하면 욕심을 내려놓게 되니까 망령된 마음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망령된 마음이 없어지니까 무망지심입니다. 무망지심이 되면 작은 것에 만족해서 개인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겠죠. 또 화천대육계에서, 자, 하늘 위에 있는 밝음을 자각한 사람이 큰대자 있을 유자 가장 크게 가진 것이다. 그래서 경전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제일 부자들이십니다. 물론 마음의 부자죠. 그래서 대유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부자입니다. 진리를 자각한 자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자, 이러한 한두 가지만 거론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기쁠 희자요 경사경자지, 로또가 당첨되고 물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건 아니라서, 자, 적선지가는 필유여 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삼천년 적덕지가라는 말에는 3,000년 동안 덕을 쌓았다. 일반적인 표현, 문자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경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3,000년 동안 덕을 쌓은 집은 성인지도를 실천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통천지 제일복록 운자는, 자, 통할 통자에 하늘천자 땅지자입니다. 자, 차례제자에 한일자, 복복자, 복록록자지요. 이래서 천지 제일의 복록자라고 운하는 것은 그 말이죠. 말하는 것은 말할 운자입니다. 그래서 천지 제일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통하는 것은 신묘할 신자에다가 고할 고자 신고이시오. 신묘하게 구해준다는 뜻이죠. 자, 하늘이 직접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건 고자입니다. 자, 알릴 고자죠. 알릴 고자라고 하는 것은 중간 매체 없이 자, 하늘과 사람들이 자,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뜻입니다. 뜻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주역에서 말하는 술잔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00년 동안 성인 지도를 잘 실천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천지 제일복록자라고 말하는 자는 자, 신고야이라. 그래서 신묘함을 갖다가 고함이다. 하늘의 일을 도울 수도 있고 또 술잔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이런 뜻까지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60년 솔선지공이 집으로 따지면 3,000년 동안에 덕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년 솔선지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개인의 일을 보고 말하겠죠. 일부 선생이 60년 동안 솔선지공이 병어리 대저춘추사자는 상교야 이신이라 일부 경서 한원이 서기도제호 인저. 일부 선생께서 대력서를 갖다가 만들었을 때가 바로 신사년입니다. 그래서 일부사적이라는 건 대역서의 제일 끝입니다. 대역서의 제일 끝이기 때문에 이 대역서를 일부 선생 나이로는 56세 때 간지로는 신사년 6월 22일에 일부가 써놓으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이 날짜는 대역서를 갖다가 쓰게 된 완성을 한 날짜를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절을 1차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60년 솔선지공이 일부 선생이 60년 동안에 공덕을 갖다가 행했다는 거죠. 60년 동안에 성인지학을 개성해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신사년에 자, 정력 8캐도와 대력서를 갖다가 완성시키고 그 이후에 정력의 상편인 15일원과 하편인 11일원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60살이 됐을 때 정력을 비로소 완성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60년 솔선지공이라는 말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년 동안에 따를 솔자 성품성자지 않습니까? 본성을 갖다가 따르고 자, 갈지자의 장인공자죠. 그래서 본성을 갖다가 따르고 공부를 갖다가 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벌병자, 아우러병자, 오를 이자, 이치 이자입니다. 의리를 갖다가 그러한 노력과 의리를 아울러 자, 큰 대자, 드러낼 저자, 분명할 저자지요. 춘추 사전은 상교야 일세니. 그래서 그런 공덕과
의리를 갖다가 붙들고 춘추의 일을 갖다가 크게 드러냈습니다. 큰데 자에다가 분명할 저자를 썼지 않습니까? 크게 드러낸 것은 상교아이라, 윗상자 가르칠 교자죠. 자, 주역도 마찬가지고 정역도 마찬가지고 윗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자, 가르칠 교자죠. 상교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하늘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는 신고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묘하게 고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구절에서는 상교입니다. 하늘이 가르친 겁니다. 의리를 갖다가 아울러 붙들어서 춘추는 중국의 역사책이죠. 그래서 춘추의 일을 갖다가 크게 드러낸 것은 상교야이시니라, 하늘의 가르침이니라. 그런 하늘의 가르침으로 춘추를 크게 드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60년 동안 솔성지공해가지고 자, 의리를 갖다가 붙들고 자, 춘추의 일을 크게 드러냈던 것은 하늘의 가르침이라. 그래서 8강, 9강 때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선생이 혼자서 각득을 한 게 아니라 자, 하무홍을 근원으로 하는 학문적 연원을 통해서 성인의 공부, 성인지학을 개성하게 됨으로써 천지 바깥의 일을 도통하게 되고 춘추의 일을 크게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상교야라, 하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각설에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인 일부경서 한원이, 일부 선생이 공경할 경자 글서자 공경한 마음으로 글을 쓴다라고 하니 하늘의 가르침을 일부가 공경한 마음으로 글을 쓴다라고 하니 서기 도제호 인정. 열어서자 기미기자 면할도자 허물제자입니다. 하늘의 가르침에 따라서 공경하게 대력서를 쓰고 15일언을 쓰고 11일언을 갖다가 쓰기 때문에 물론 1차적으로 여기서는 대력서를 쓴 거죠. 그 대력서를 쓴다라고 하노니 여러 가지 기미를 갖다가 면할도자 허물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미를 갖다가 볼 때 허물을 면할 수 있음인저. 그래서 공경하는 마음이 아니면 하늘에 죄를 질 수도 있는데 공경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거의 죄를 면할 수 있다. 하늘의 죄를 면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신묘하게 고했고 하늘의 가르침을 갖다가 자, 공경하게 받들어서 글을 쓰니까 내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르침을 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를 갖다가 면할 수 있음인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신사년 6월 일부 선생 연치로 56세 때 56세가 되는 6월 22일 일부가 써놓으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일부 사적이 대력서의 마지막입니다. 자, 이래서 저희들이 약 10강 정도에 걸쳐서 대력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력서를 마지막 구절에도 있다시피 공경한 마음으로 일부 선생이 썼기 때문에 거의 죄를 면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신교화를 통해서 알게 되고 하늘의 가르침을 통해 알게 된 것을 공경한 마음으로 글로 썼기 때문에 죄를 면할 수 있었다라고 대력서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력의 본격적인 내용인 15일언과 그리고 11일언으로 이제 본격적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대력서 전체를 공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력서 전체를 갖다가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력서 전체적인 내용 중에 첫 번째 대력서의 내용이 성제라, 성스럽도다, 역의 역됨이요. 그러고 두 번째 구절에 역은 역냐라. 그래서 역은, 주역은 계상원리로 역도를 드러내는데 정역은 역수원리로 드러낸다. 자, 이래서 첫 번째가 역수원리로 드러내고 역이 없으면 성인도 없고 성인이 없으면 역도 없다. 그래서 성인과 역에 대한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 역학의 근본 문제를 제기했다. 자, 역학의 근본 문제를 갖다가 제기를 해가지고 역이라고 하는 것은 역은 역냐다. 역수로 가지고 역수로 가지고 역도를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나시죠? 역은 역냐다. 그리고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지약이다. 이걸 개성한 사람이 일부 선생이다. 이렇게 이제 정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의 근본 문제를 대력서 두 번째 구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역학의 근본 문제를 갖다가 제기했다는 첫 번째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역은 역냐라고 했으니까 과연 역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래서 역수 원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상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역수 원리의 어떤 의미, 여기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 역수에 대해서 선유들의 과거 유학자들이죠. 이 선유들의 견해와 이 선유들의 견해와 내용, 견해라고 이제 합쳐도 되겠죠. 선유들의 견해를 갖다가 저희들이 거론을 하고 이것을 정역에서 말하는 역수의 뜻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비교를 해봤는데 선유들은 대다수 역수의 변화를 천지역수 제2궁하니 윤직걸중하라는 그 구절의 역수를 왕위 개성의 순서나 사계절의 변화로만 인사적인 일과 과학적인 관점에서 역수를 갖다가 해석했던 그런 정역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있었다. 굳이 한계라고 표현을 조금 삼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역에서 말하는 역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정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과는 달리 하늘의 뜻을 역수로서 드러낸다. 다른 말로 역도를 역수로서 드러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선유들은 이 역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 왕위 개성의 순서이거나 사시의 변화다. 그래서 사시의 변화인 과학적인 눈으로 봤다는 거죠. 근데 정력에서는 자, 이 역수 안에 천명이 내재되어 있다.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역수다. 그런 차이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래서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자, 천명의 근거가 천도고 천도가 바로 역수다. 정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력에서는 천지역수의 그 정의를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드러내고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표상체계가 뭐냐? 하도낙서가 표상체계다. 그래서 과거 선유들이 언급하지 않았던 그런 독특한 견해를 정력에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정력에서 천지역수에 대해서 어떤 역학적 의의가 바로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역수요. 그 역수라고 하는 표상체계는 하도낙서요. 또 역수를 통해 가지고 역도를 갖다가 드러내는 그런 독특한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었다. 저희들이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비교를 갖다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세 번째, 대력서 안에서 선우천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천역과 후천역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죠. 정역에서 말하는 선천역과 후천역은 소강절이 말하는 주역의 관점에서 소강절이 말했던 선천역과 후천역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역에서 말하는 선천역과 후천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역에서 말하는 선천역은 선천의 선천역과 선천의 후천역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복희팔캐도죠. 복희계도는 선천의 선천역이고 문왕계도는 선천의 후천역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천역을 구분을 하고 후천역에는 정력계도죠. 이래서 이 정력계도에 대해서 후천역으로 해서 복희팔캐도와 문왕팔캐도는 선천역이요 정력계도는 후천역이다. 그래서 1에서 8수로 구성된 복희계도는 구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문왕팔캐도 구수를 지향하게 되고 문왕팔캐도는 1수에서 9수까지 있게 되고 또 문왕팔캐도에는 남과 서와 북이죠. 서남에는 곤이 있고 서북에는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과 곤, 건곤천지, 건곤부모가 제자리를 잡고 있지를 못하다. 그래서 천지경이 2800년이라는 말을 대력서에서 언급하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지경이 2800년이라는 것이 문왕계도가 등장을 하고 나서 정력계도가 등장할 때까지 그 기간이 2800년이라는 겁니다. 그 2800년 동안 건곤부모의 자리가 제자리를 잡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정력계도가 등장을 하면서 2007지로 천지가
근본이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천지근본이 제자리를 갖다가 잡게 됐던 거죠. 그래서 천지근본이 제자리를 잡는 어떤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 삼역팔계도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래서 이 삼역계도는 새로운 변화, 정력적인 표현으로 따진다면 선우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성통 원리에 대한, 성통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통에 대한 원리가 이제 있게 되고, 그래서 14성인이다, 15성인이다, 17성인이다, 각 주장하는 바대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정력에서는 방고를부터 시작을 해서 사망 5제까지 거론을 하고, 그리고 요순을 거쳐서 문무, 주공, 문무, 주공, 우탕, 공자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성인으로 간주한다면 정력에서는 17사람을 강조하게 되고, 거기에서 방고와 사망을 갖다가 빼면 14사람이 성인이라 14성인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14성인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저희들 15일은 첫 번째 구절에서 방고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방고서부터 시작을 하고 천황, 지향, 인왕의 사망, 유소수인, 복희신롱, 황제 5항이죠. 그 사망 5제입니다. 이래서 그 내용을 전부 다 따지면 17성인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다릅니다. 의견도 분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정력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정력의 기준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강과 8강, 9강을 공부하면서 일부 선생이 학문적인 도학의 연원을 하무옹에다가 뒀습니다. 조화주인 하무옹에다가 두고 공자에 이르기까지 학문을 갖다가 개성을 했기 때문에 수없이 강조한 말입니다. 수없이 강조 말씀드렸는데 문영해라. 그래서 문영 외입니다. 바깥에자 형체가 없는 바깥, 천지는 물론이고 천지 바깥에 형체가 없는 것까지 도통을 하게 되고, 또 무형지경이다. 무형지경이라고 했을 때는 신무극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는 거죠. 이 성통 원리로 그 성인들의 학문을 개성했습니다. 이것을 개성했기 때문에 유형지리는 물론이고, 이것을 개성했기 때문에 유형지리는 물론이고, 무형지경까지, 무형지경까지 도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소 해석을 해가지고 정력에다가 결부를 시켰다고 봤을 때 유형지리는 일태극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공자께서 주역에서 일태극의 원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유영지리는 부자께서 선지 먼저 행하셨다. 그 구절의 뜻이 이렇습니다. 정력을 빨리 이해하는 데는 정력책을 자주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주 읽어보시고 또 같이 공부도 하면서 정력책을 자주 읽어보시면 빨리 깨우침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무형지경이라는 건 신무극의 세계입니다. 이건 신무극의 세계라 무극의 세계죠. 정력의 세계입니다. 금화정력의 세계입니다. 이렇게까지 도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선생이 혼자서 득도를 한 게 아니고 하무홍을 도학적 연원으로 해가지고 공자에 이르기까지 성인들의 학문을 개성했기 때문에 도통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지는 물론이고 천지 바깥에 있는 형체가 없는 것까지 관통하게 되고 또 무인지경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무극의 원리까지 공자께서 일태극은 말씀하시고 신무극은 시빅 속에 감추어 두었다. 또 감추어 둔 걸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일부 선생이 읽고 그것을 깨달아 가지고 신무극의 이치에 대해서 도통하게 되었다. 그래서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공부자께서는 성인이신저 공부자가 위대한 성인이라는 공자께서 위대한 성인이라는 말을 대력서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담아두었다는 얘기죠. 엄밀하게 담아두었다. 이래서 그 감출장자를 간직할 장자로 이렇게 읽어서 시빅에다가 간직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뼈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뼈대만 말씀을 드렸는데 역학의 근본 문제를 갖다가 제기를 하고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책령역자인 역이다. 그러고 역이 없으면 성인이 없고 성인이 없으면 역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지학이다. 성인지학이다. 성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성인지학이고 두 번째 역은 역이라고 했는데 그 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역에서는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역이라고 한다. 그 천명을 하도낙서를 통해서 드러냈다는 거죠. 천명이 너한테 있다는 거죠. 천지역수 제2궁이라 윤직걸중해라.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그 중을 잡아라는 가운데 중자는 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도를 의미하고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선유들이 왕위 개성의 순서나 사력 변화의 사시의 변화로 봐서 과학적인 사유, 제가 공부는 부족합니다만은 주역을 전공하고 정력을 전공을 했습니다. 주역 정력을 전공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저런 일반 분들과 그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눌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드리지 못하는 건 제 능력의 부족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제가 능력도 부족하지만 그분들이 과학적인 눈으로 철학을 본다는 겁니다. 과학의 눈으로 주역을 해석하려고 하고 과학의 눈으로 가지고 정력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역과 정력에서 나오는 수,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 상징수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되고 심지어 종교적인 관점까지 포함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지 과학적인 눈으로만 주역과 정력의 내용을 쳐다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역학적인 논거를 제시해 가면서 설명을 드려도 과학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참 이해시키기가 어려웠던 그런 그 한계점에 부딪힌 적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가로저을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시의 변화와 같은 과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천명에 입각한 천지역수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선천력과 후천력의 변화에는 선후천 변화의 원리를 갖다가 담고 있고 이런 걸 각득하고 깨닫고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일부 김항 선생이 성인지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공부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도학적 연원으로 따져봤을 때 공부를 했고 혈연의 내력으로 따져봤을 때 왕손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변화를 갖다가 예고를 갖다가 하는데 천하제일이 기밀부다 이렇게 결론을 짓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뜻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를 면할 수 있지 않겠는가로 대역설을 갖다가 마무리를 쳤습니다. 신사년에 마무리를 지었다고 썼지 않습니까? 그 신사년이 일부 선생이 56세 되던 해에 대력서와 정력 8캐도가 완성이 되었던 해입니다. 그래서 신무극의 원리를 정력 8캐도로 완성을 갖다가 시키고 그 근거는 주역설계편 제6장의 내용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래서 공자의 학문을 개성했기 때문에 정력 8캐도 신무극의 원리를 갖다가 드러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일부 사실에 이어서 마지막 구절인 일부 사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일부 사적이라는 것은 일부 선생의 공로와 학문적 공로겠지요. 공로와 업적이다. 일부 선생이 남긴 공로와 업적이라는 게 신무극의 원리를 갖다가 밝힌 거지 않겠습니까? 자, 삼역팔캐도의 원리를 밝힌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후천 변화 원리를 예고한 것이 바로 자, 일부 선생의 업적이요 공로다. 그리고 하늘의 가르침을 갖다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력서를 갖다가 썼기 때문에 죄를 면할 수 있지 않았는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력서 전체의 내용이요. 대력서라고 하는 것은 거듭거듭 말씀드리듯이 정력의 서문이다. 정력의 서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력서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정력의 본격적인 내용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정력 상편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15일언입니다. 그래서 15일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사적에 대해서 같이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